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묘하죠.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해요. 27살 때의 저는 회사 일에 치이고 연애에는 지쳐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봤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듯 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이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모임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와인바였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한가득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얼굴은 제 대학 시절 단짝이었던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여전했어요. 잘 웃고 말이 많고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오랜만에 만남이라 그런지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웃었어요. 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넌 변했잖아. 완전 성숙미 폭발이네. 수지는 어느새 결혼 반지를 낀 손으로 와인잔을 들었어요. 나는 순간 그 반지를 받다가 웃으며 물었죠. 결혼했구나. 축하해. 언제 했어? 작년에. 남편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중에 한번 소개해 줄게. 둘이 취향도 비슷할 것 같아. 그때는 몰랐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잊기 힘든 이름이라는 걸. 모임이 끝나갈 무렵 수진이 제게 연락처를 묻더니 조만간 부부 모임 한번 하자 하며 웃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길모퉁이에 핀 가로등 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기분 좋은 밤이었죠. 며칠 뒤 수진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아? 우리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자. 너랑 진짜 잘 맞을 것 같대. 그 메시지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남편이 나랑 잘 맞을 것 같대. 참 웃기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행복한 모습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죠. 토요일 저녁 약속 장소는 한남동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분위기 좋은 곳이었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레드와인을 한 모금 마시는데 입구 쪽에서 수진이 손을 흔들며 들어왔어요. 미안, 조금 늦었지? 우리 남편은 주차 중이야. 그녀의 옆에는 반짝이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행복이라는 게 사람 얼굴에 그대로 비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메뉴 볼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판을 펼쳤어요. 그때 문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낯익은 걸음걸이, 낯익은 어깨선,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 미안, 주차장에 자리 없어서 좀 돌았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수진의 옆에 서 있는 그 남자. 검은 셔츠에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린 모습, 그 눈빛, 그 말투, 그리고 그 목소리. 도윤이었어요. 내 첫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게 한 남자. 아, 인사해. 우리 남편 김도윤 씨. 수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눈빛은 여전히 그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의 손가락에 반지가 있었죠. 그날 저녁 내내 나는 웃는 얼굴을 유지해야 했어요. 수지는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고 도윤은 조용히 맞장구를 쳤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우리 셋이 같이 여행 가자. 도윤이도 여행 좋아하잖아. 수진의 말에 순간 와인잔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의 시선이 내게 스치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그때의 감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내 평범하던 일상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줄 알았어요. 출근길도 회사 점심시간도 퇴근 후의 골목도 모두 그대로였죠.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이 맴돌고 있었어요. 수진의 옆에 앉아 웃고 있던 그 사람. 예전엔 내게 내가 웃을 때 세상이 조용해지는 기분이야. 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식탁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가 내게 눈을 마주치며 짧게 웃었던 순간 그 미세한 숨결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이 싫었어요. 이건 아니야. 이미 끝난 사람인데. 그는 이제 내 친구의 남편이야. 머릿속에 수없이 되뇌었지만 감정은 머리보다 훨씬 고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놀러 와. 남편이 저녁 해준다네. 완전 요리 자랑하려고 작정했어.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초대였죠. 결국 그래 갈게. 그 한마디로 또다시 그와 마주할 자리를 만들고 말았어요. 수진의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화이트 톤의 벽지, 향긋한 캔들 냄새, 깔끔한 인테리어. 행복한 가정의 전형이랄까. 도윤 씨, 우리 손님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렸어요. 잠시 후 앞치마를 두른 그가 나왔죠.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예전엔 나보다 라면도 못 끓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죠.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볼 줄은 몰랐네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저도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의 끝엔 묘한 온기가 묻어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수지는 여전히 수다스러웠고 그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받아주며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가끔씩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건 착각일까? 식탁 위에 와인잔이 반짝였어요. 그때 수진이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웠죠. 그리고 남겨진 건 우리 둘뿐이었어요. 잘 지냈어요?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네. 그냥 일하고 살고 있죠. 나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해서 미안했어요. 그의 말에 와인잔을 쥔 손이 살짝 떨렸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잔 속의 붉은 액체만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왔지만 내 마음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수진이 돌아왔고 우리는 다시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 웃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메시지가 가끔 내 휴대폰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와인 맛있었죠? 수진한테는 말하지 마요. 그냥 반가워서.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내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읽지 않은 척할 수도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거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 내가 떠난 이유. 언젠가 말해주고 싶어요. 그 한 줄이 화면 위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지만 심장은 한참 동안 조용히 울리고 있었죠.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묻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다시 얼굴을 내밀어요. 그날의 봄비처럼 조용히 스며들고 천천히 흔들리며 휴대폰 화면 위로 새벽 알림이 떴다. 아직도 잠이 안 오네요.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선 수없이 문장을 썼다 지웠다.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냥 자요. 라고 보내면 될까?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않았다.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 주에 도윤이랑 캠핑 가는데 너도 올래? 친구 한 명 데리고 와도 돼.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괜찮아, 나 요즘 바빠서. 에이,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할 거야. 공기 좀 쐬자. 결국 나는 또 그래 생각해 볼게. 라고 답하고 말았다. 마치 어떤 끈에 이끌리듯이. 토요일 오후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불을 피우고 있었다. 수지는 그 옆에서 웃고 있었고 두 사람은 보기에도 참 잘 어울렸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건 오래전 내가 알고 있던 그 미소였다. 나를 흔들리게 했던 그 미소. 수지는 텐트를 치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 요즘 캠핑에 푹 빠졌어. 도윤이가 불 피우는 거 완전 좋아하잖아. 응, 그러게. 나는 억지로 웃었다. 불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살짝 그을린 피부, 손끝의 움직임, 그리고 불빛에 반사된 눈동자. 그건 내가 잊었다고 믿었던 모든 기억을 되살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지는 점점 취해갔다. 나 잠깐 누워 있을게. 그녀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고 캠프파이어 자리에 우리 둘만 남았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나 말하고 싶었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불빛만 바라봤다. 그날 그렇게 떠난 이유. 말로 설명하면 비겁해질까봐 그냥 도망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말 지금 나한테 왜 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불빛 사이로 스치는 그 눈빛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건 분명 잘못된 순간이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도윤 씨.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마음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불꽃이 튀었다. 그의 그림자가 내 발끝에 닿았다. 그때 텐트 안에서 수진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소리에 모든 게 현실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불빛이 꺼진 자리에서 자꾸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내가 떠난 이유. 그 말의 나머지를 듣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두려웠다. 캠핑이 끝난 다음 날 현관 앞에 놓인 신발들을 정리하며 나는 그 주말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애썼다. 좋았겠다. 공기 좋았을 텐데.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다. 응, 그냥 평범했어. 입에 맴도는 거짓말이 낯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수진과의 연락을 조금씩 피했다. 이번 주 커피 한잔 하자. 응, 다음에 보자.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라는 말은 편리했다. 그 말 속에 회피가 숨어 있다는 걸. 수지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도. 며칠 뒤 학교에서 우연히 도윤을 다시 봤다. 아이들 하교 시간 교문 앞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웃고 있었다. 한 아이가 넘어지자 재빠르게 달려가 무릎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울지 말자. 우리 용감하니까. 그의 목소리, 그 표정. 오래전 나를 위로해주던 그 사람이 그대로였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다.
그런데 그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또 그 미소.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안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건 설렘이 아니었다. 그보단 동요였다. 조용히 살던 마음 한쪽이 그의 시선 하나에 흔들리는 그 느낌이 나를 괴롭혔다. 이건 안 돼. 스스로 다짐했다. 이건 정말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 주 금요일 도윤 생일인데 우리끼리 밥 먹자. 작게 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잠깐 머리가 하얘졌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한 문장 안에 수많은 감정이 쏟아졌다. 내가 가도 괜찮을까? 왜 그래? 당연히 괜찮지. 도윤이도 반가워할걸? 그녀의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그래, 알겠어. 갈게. 금요일 저녁 작은 레스토랑. 수진이 먼저 와 있었다. 도윤은 와인잔을 들고 수진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또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왔네. 수진이 손을 흔들었다. 앉아, 우리 거의 다 주문했어. 나는 자리에 앉았다. 분위기는 밝았다. 수진은 들떠 있었고 도윤은 늘 그랬듯 묵묵히 미소 짓고 있었다. 요즘 애들은 어때요? 그가 물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잠깐의 시선 교환. 그 짧은 순간에도 10년 전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테이블 위엔 우리 둘만 남았다. 요즘 잘 지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그래요.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았어요. 저도요. 짧은 대화. 그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때 불빛 아래에서 한 말 기억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들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기억나요.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그는 살짝 눈을 떴다. 그럼 나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겠네요. 무슨 말이에요? 그날 이후 난 계속 당신 생각만 했어요. 그의 말은 너무 단단하게 들려서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얘기해? 나 없이 둘이 무슨 수다야? 모든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식사가 끝나고 나는 먼저 일어나겠다고 했다. 수지는 조심히 가하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도윤의 시선이 내 등을 따라왔다. 식당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그 공기 속에 아직 식지 않은 열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고.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김도윤, 나 오늘 당신 눈 보면서 확신했어요. 그날 이후 도윤에게서 연락이 잦아졌다. 짧은 문자, 사소한 안부, 그는 언제나 선을 지키는 척했다. 오늘 학교 근처에 단풍이 예쁘게 폈어요. 지난번 이야기 혹시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짧고 조심스러운 문장들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절대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는 그보다 더 깊은 말들이 숨어 있었다. 나는 매번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됐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우리 얼굴 본지 한참 된 것 같아. 그러게 나도 요즘 정신없어. 도윤이도 그러더라. 학교 일 많다고 하루 종일 컴퓨터 붙잡고 있대. 그래? 내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다. 응. 근데 웃겨. 그 사람은 피곤해도 꼭 나한테 오늘 단풍 예쁘더라 이런 말 해주거든. 소소한 얘기지만 그게 참 고맙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그의 메시지와 똑같은 문장이 수진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수진이 오해했다. 부럽지? 하하, 나도 그래.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오래 가는 거잖아. 응, 그렇지. 나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다. 그날 통화가 끝난 뒤 손에 들린 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밤이 되자 도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오늘 낮에 수진이랑 통화했어요. 당신 목소리 들었다고 하던데. 당신. 그 단어 하나가 내 마음을 또 흔들었다. 답장을 하지 않으려 폰을 내려놓았지만 화면이 꺼지기 전까지 그 한 단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며칠 후 나는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다. 여기 자주 와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가끔요. 조용해서 좋아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 다 보내고 나면 이 시간대가 제일 평온하거든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테이블 위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때 우리 불빛 앞에서 말한 것들. 나는 눈을 피했다. 그건 이제 끝난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단호함이 있었다.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멈추질 않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 되어버린 듯 했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있을게요.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잠깐만. 그 말과 함께 공기 중에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다는 걸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수진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다. 요즘 도윤이 좀 이상해. 이상해? 응. 뭔가 자꾸 멍하니 있고 내가 물어보면 딴청 피우고. 나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우리 사이에 뭔가 생긴 건 아닐까 싶기도 해. 요즘엔 내 눈을 잘 안 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나 때문일까? 혹시 싸운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모르겠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내가 예민한가 봐.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불안이 느껴졌다. 그녀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다. 수진이 갑자기 내게 물었다. 너 혹시 도윤이랑 연락해? 그 질문이 얼마나 날카롭게 들렸는지 모른다.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응? 무슨 소리야? 학교 행사 때문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지.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말이야, 요즘 도윤이 폰을 자꾸 숨겨. 숨겨? 응. 전에 안 그랬거든. 샤워할 때도 꼭 폰을 들고 들어가고 내가 보면 괜히 불안한 얼굴로 화면을 내려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나 너무 예민한가 봐. 요즘 이상하게 모든 게 신경 쓰여. 그럴 수 있지. 애 학교 들어가고 일도 많잖아. 그래도 그 사람 뭔가 달라졌어. 내가 말하면 응 하고 대답은 하는데 눈빛이 나를 안 봐.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마음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 눈빛이 나를 향하고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수진이랑 얘기했어요. 당신 이름이 나왔어요. 그 한 문장에 내 심장이 요동쳤다. 조심해요. 이제 우리 말 한마디에도 흔적이 남아요. 그의 메시지는 마치 경고 같았다. 나는 잠시 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꺼내 들었다. 알아요. 근데 이제 늦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후회했다. 도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한참 후에 단 하나의 문장만 왔다. 그럼 끝내야겠네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텅 비어버린 듯 했다. 끝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끝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프게 느껴질 줄 몰랐다. 그날 이후 도윤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학교 행사에서도 그는 나를 피했다. 내가 인사하면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곧바로 다른 교사에게 말을 걸었다. 그가 그럴수록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멀어질수록 나는 그를 더 선명하게 느꼈다. 며칠 뒤 수진이 내 집에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냥 갑자기 내 생각나서. 웬일이야 이런 걸 다. 그냥. 요즘 우리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아서.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어딘가 경계하는 눈빛, 마치 내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다. 도윤이 요즘 이상하다고 했잖아. 응, 그런데 어제 그 사람 폰에서 이상한 걸 봤어. 이상한 거? 메시지는 아니고. 사진 하나였는데 우리 둘이 갔던 카페 있잖아. 거기서 찍은 풍경 사진이더라. 나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근데 웃긴 건 그 사진 각도가 너무 익숙한 거야. 마치 누가 우리 둘을 찍은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내 표정을 살폈다. 혹시 그날 너도 그 근처에 있었니? 그 질문은 너무 조용하게, 하지만 너무 날카롭게 던져졌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달라붙은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괜찮아. 그냥 물어봤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다. 하지만 문 앞에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혹시라도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그 말이 문틈을 통과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그녀가 알아챈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해요. 나는 한참 동안 답하지 못했다. 결국 짧게 한 문장만 보냈다.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 후로 화면에는 더 이상 아무런 글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공기가 묘했다. 아침부터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그냥 흐린 날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점심 무렵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어디선가 굳게 담은 마음의 문이 느껴졌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는 그 말에 망설였지만 결국 알겠다고 했다. 우리가 마주 앉은 곳은 며칠 전 도윤과 마주쳤던 그 카페였다. 창가 자리, 같은 시간대, 같은 향기. 그때의 햇빛만 사라진 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근데 아닌 것 같아.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 스마트폰, 그리고 화면 속 한 장의 사진. 그건 분명히 내가 본 적 있는 풍경이었다. 노을이 스며든 오후,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 그 남자는 도윤이었고 그 여자는 나였다. 순간 온몸이 굳었다. 심장 소리가 귓속을 울렸다. 언제 어떻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수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사진 도윤이 폰에서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숨어 있었다. 처음엔 그냥 풍경인 줄 알았어. 근데 확대해 보니까 내 얼굴이 보이더라.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건 정말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면 어떤 뜻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사람하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단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야? 그녀가 물었다. 나랑 도윤이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수진아, 그게. 대답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시간 전체가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이 처음이었어. 정말 아무 의도도 없었어. 아무 의도도 없었다고? 그녀가 피식 웃었다. 그럼 왜 그 사람 눈빛이 그렇게 흔들렸을까? 나도 몰라. 정말 몰라. 그냥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게 무서웠어. 무서웠으면 멈췄어야지.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근데 넌 멈추지 않았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넌 나한테 가족 같은 사람이었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떠났다. 비가 내리는 거리로 작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갔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진 그녀가 봤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폰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떨리는 손, 눈물, 그리고 마지막 말. 넌 멈추지 않았잖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수진이 떠난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문을 닫아도 바람이 스며들었고 모든 소리가 멀리서 울려 들렸다. 아이의 웃음도 라디오의 음악도 이상하게 왜곡되어 들렸다. 나는 하루 종일 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도윤의 이름이 화면에 뜨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연락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메시지가 왔다. 그녀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 두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 때문이야? 그건 나 때문이야? 나는 그렇게 보냈다. 하지만 곧바로 문자가 돌아왔다. 아니, 우리가 만든 일이지. 그의 말이 맞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우리 둘 다 그 벼랑 끝에 스스로 걸어간 거였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서 누군가 벨을 눌렀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도윤의 옷가지 몇 벌이 들려 있었다. 이거 그 사람 거야. 그녀가 말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이야, 수진아. 이제 그 사람 집에 안 들어와.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너희 둘 잘 해봐. 그 한마디가 가슴을 베듯 스쳤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런 마음 아니야. 정말이야. 아니야. 그 사람 눈을 보면 알아. 이제 나한테는 없던 눈빛이야.
그녀는 한 발짝 다가왔다. 근데 알아? 더 아픈 건 그 사람보다 너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믿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그리워. 그 말에 숨이 멎었다. 우리 서로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도윤이 내게 왔다. 비에 젖은 옷차림, 말없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수진이 나갔어. 그가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그냥 반가웠어. 그게 다였는데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만지려 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만해. 왜? 이제 다 망가졌잖아. 그래도 뭐?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다치지 않았어? 너는 아내 잃었고 나는 친구 잃었어. 이게 사랑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다시 되돌리고 싶었어. 그때 우리로. 그건 불가능해. 내가 말했다. 우린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비소리만 들렸다.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다. 그럼 이걸로 마지막이야. 그가 말했다. 나 다시는 안 올게. 그는 그렇게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손편지가 왔다. 너를 미워하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짧은 문장이었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사랑을 했지만 누군가를 잃었고 결국 나 자신까지 잃어버린 얼굴이었다. 그 일이 있고 계절이 3번 바뀌었다. 봄은 금세 지나갔고 여름의 열기마저. 이제는 기억 속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나는 여전히 이 마을에 산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가끔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린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하루 속엔 지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다. 누군가가 살았던 자리에 남은 빈 의자처럼. 도윤은 학교를 옮겼다. 다른 도시, 다른 초등학교. 수진이 떠난 뒤 그는 모든 걸 정리했다. 가끔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들려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멈춘다. 입가에 미소가 번질 뻔하다가 곧 사라진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 앞에 서 있을까?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쓰며 그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수업을 하고 있을까? 가끔은 그 장면을 상상한다. 그러다 문득 나 자신에게 묻는다.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린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걸까? 대답은 여전히 모르겠다. 수진의 소식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그녀가 작은 꽃집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작은 정원이라는 이름의 가게였다. 사진을 봤다. 햇살이 드는 유리창 아래 튤립과 라벤더가 한가득 피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도 평온했다. 예전보다 조금 말랐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속삭였다. 다행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시간은 단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우리를 조용히 가둬둘 뿐이라는 걸. 그 안에서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한다. 다시 웃게 되고 다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는다. 새벽에 문자를 확인하지도 않는다. 대신 가끔 카페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바라본다. 그때 그 자리, 그날의 커피 향, 그리고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웃던 우리. 그 기억은 이제 아프지 않다. 그저 오래된 노래처럼 조용히 흘러간다. 며칠 전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안에는 짧은 카드 한 장. 잘 지내죠? 아이도 당신도. 그게 전부예요. 이제는 그 필체를 보자마자 알았다. 도윤이었다. 나는 잠시 그 카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정말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이전이 된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물렀다가 다른 삶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위에는 결국 침묵만이 남는다. 그 침묵이 때로는 버리고 때로는 위로가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요. 그때의 당신을 탓하지 말아요. 그 시절의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사랑했을 뿐이니까요.